시청자 여러분들이 믿고 챙겨보는 여의마마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2018년 시청자 여러분 새해 모두 건강하세요. 정말 건강하셔야 됩니다. 새해가 되면서 덕담들 참 많이 하실 겁니다. 아프면 안 돼, 다치면 안 돼, 건강해야 돼, 정말 건강해야 돼 라고 이렇게 건강 덕담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여유만면에서는 신년기획 특집 3탄으로 2018 질병 없이 건강하게 건강 달력 만들기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물론 건강 달력 만들기를 준비했는데 1년 365일 매일매일 건강을 챙겨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여유만면에서는 매월 우리가 질병 없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병을 예방하고 또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그 질환들을 잘 알고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중노년이 주의해야 할 질환과 예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명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동 한의학과 교수, 서희선 가정의학과 교수, 김태근 정형외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탤런트 최정원 씨와 배우 차영옥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 최정원, 차영옥 씨의 건강 달력을 우리가 만들려고 합니다. 메모할 준비 돼 있습니까? 네,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자, 뒤에 방청객 준비됐습니까? 자, 들어서 보여주세요. 네. 자, 여러분 지금부터 꼼꼼하게 메모를 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달력을 딱 이렇게 앞에다 놓고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최정원 씨는 2018년 새해가 됐는데 새해 건강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저는 아무래도 무슨 뇌출혈, 뇌졸중, 고혈압 이런 가족력도 있고 제가 지금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요. 올 한 해는 좀 채식 식단을 더 늘리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체중 조절에 좀 더 신경을 쓰고요. 오늘 알려주신다는 월별 건강계획 달력 잘 메모해뒀다가 아프지 않은 한 해를 그래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월별대로 건강을 챙겼습니까? 아니면 그냥 챙겼어요? 그냥 건강해야 된다. 막연하게 그랬었거든요. 그냥 했죠? 네. 그냥 오늘 월별이에요. 네네. 차영옥 배우는 어떻게 건강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저는 항상 월초만 되면 채식 위주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네. 그게 항상 그 마음처럼 꾸준히 그 실천이 안 되죠. 되더라고요. 며칠 반짝하다가 또 그만두죠. 그렇죠. 그래서 네. 오늘 건강 달력을 틀림없이 만들어서 실천을 하면은 건강이 회복되겠죠? 이제 2018년 새해가 밝았어요. 모두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이어트 해야겠다, 담배 끊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시지만 작심삼일이 대부분의 경우신 게 너무 아쉽죠. 또 우리 시청자분들, 방송 보시는 중년 분들은 네. 이것저것 질환들이 다 전부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이렇게 모든 질병은 365일 질환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비무환이 무슨 뜻이죠, 조영구 선생님? 네. 미리 준비하게 되면 네. 무한이 없다. 맞습니다. 유비무병은 무슨 뜻일까요? 미리 준비하면 병이 없다. 맞습니다. 네. 제가 연구인지 아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의학적으로 이 감염 질환만 특별히 계절을 탄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가만히 질환을 살펴보면 어떤 계절별로, 달별로 약간 더 호발하는 질환들이 사실 있거든요. 또 그런 질환들은 또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달력에 꼼꼼히 메모해 보시고 한 번 더 챙겨보시면 정말 올해 한 해는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병 없이 건강하게 바로 건강 달력 만들기 1월부터 어떤 질환을 조심해야 되고 예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입니다. 와, 1월은 심혈관 질환, 독감, 낙상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주 겨울이 깊어지는 계절 1월이죠. 지금 같은 1월에는 일단 날씨가 추우니까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관 질환 중에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심장관 혈관이 막히는 협심증, 심근경색의 발병률이 높아지는데요. 심근경색은 대부분의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만성 질환이 있는 분한테 많이 생기는 건 알고 계시죠? 네. 특별히 요즘 같이 이제 연초 연말에 이제 뭐 술자리도 있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고지혈증 약도 잘 안 드시고 막 이랬던 분이 따뜻한 집안에 계시다가 갑자기 맞아. 현관을 문을 나설 때 막 그냥 급하게 쓰레빠 신고 목도리도 안 하고 장갑도 안 하고 나가서 담배를 피운다. 맞아요. 이러면 심근경색을 그냥 부르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남편분 담배 실내에서 못 피게 하실 때 나가실 때 목도리도 챙겨주시고 장갑도 챙겨서 따뜻하게 하고 담배를 피셔야 돼요. 피실 거면 그 정도로 이제 급격히 혈압이 상승하면서 심근경색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계절이 되겠고 사실 심혈관만 말씀드렸지만 뇌혈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당연히 예. 뇌출혈
계절 굉장히 많이 발생하겠죠. 또 출혈이 생기는 건 사실 다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또 우리가 뇌 동맥류라고 뇌 안에 이 혈관이 뭉쳐 있는 덩어리가 이것도 1월에 많이 터지고요. 네. 또 혈관 터지는 거 조금 가벼운 질환이지만 치질도 사실은 혈관이 뭉쳐 있는데 이것도 겨울에 잘 터지고요. 또 간경화가 있을 때 정맥류라고 해서 식도에도 이 혈관이 뭉쳐져 있는데 이것도 겨울에 잘 터집니다. 김명진 교수님, 한의학적으로는 어떨까요? 겨울하면 추위와 관련돼 있습니다. 차게 되면 모든 내용들이 응축이 됩니다. 근육이나 혈관들이 다 응축되고 활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특히 뇌질환 많이 주의하셔야 될 계절로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고지혈증이 있기 때문에 나름 식단을 조절해서 먹기는 하는데 네. 사실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제철이죠. 저는 유자를 추천하고 싶어요. 유자요? 예, 유자 차로 많이 드시잖아요. 유자 하면 일단 비타민 C가 많아요. 혈관에 비타민 C가 필요한 거 잘 모르셨죠? 혈관 벽에도 콜라겐이라는 어떤 탄력이 필요한데 이때 비타민 C가 혈관의 어떤 재생이나 손상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리모넨이나 펙틴 같은 성분이 많이 있는데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혈관에 좋은 음식입니다. 유자, 김명진 교수님. 한의학적으로는 삼채를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삼채는 아주 유기유황이 풍부해서 마늘보다 한 6배 정도 유황 성분이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항암 작용하고 항염증 작용이 아주 강한 반면에 콜레스테롤 합성을 낮춰주고요. 그다음에 혈전을 분해시켜주는 내용을 하고요. 또 혈액순환을 잘 시켜서 혈액을 맑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일단 호흡법을 통해서 심폐 기능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작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그 시연을 지금 해보도록 할까요? 호흡은 천천히 단전호흡을 해서 산소량을 풍부하게 흡입하도록 하고요. 또 내뱉을 때는 단순간에 내뱉음으로써 안에 절유되어 있는 가스들을 토해내듯이 뱉어내는 방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들여 마실 때는 우리가 천천히 배가 볼록 나오는 정도로 천천히 들여 마시고요. 뱉을 때는 폴더폰을 접듯이 허리를 팍 접으면서 그리고 아랫배 단전이라 해서 두 손을 배 아랫배의 중심 부위에 지그시 눌러주면서 폴더폰처럼 허리를 확 구부려서 가스가 한 번에 팍 배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흠파호흡법이군요. 그래서 코로 천천히 해서 마시니까 그리고 아랫배에서 테너 가스가 크게 발성하는 것처럼 목소리에서 내는 게 아니고 아랫배에서 내는 거죠.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몇 번 정도 하면 되죠? 지금 제가 4번 했죠? 예. 제 이마를 한번 살짝 만져보세요. 와. 시청자 여러분, 저 여기 보면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4번밖에. 저 잠깐 좀 보여주세요. 네. 좀 보여주세요. 이 실내가 더워서가 아니고요. 제 등서부터 지금 온 몸이 땀이 촉촉하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이런 호흡법을 통해서 인체 각 조직에 산소가 풍부히 공급됨으로써 네. 활동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심장의 박동이나 이런 내용들이 정상적인 내용으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니까 예. 잘 숙지하셔서 꼭 매일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 정도 하면 되죠? 보통 한 5-6번 하면 이렇게 허약한 분들은 약간 어지러우세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한 10번 내외 정도를 하시면 아주 추운 날에도 더워서 옷을 벗어야 될 정도로 이 몸이 후끈 달아오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흠파호흡법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김태균 선생님, 특히 1월달 되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낙상 사고를 많이 당하죠. 네, 그렇습니다. 낙상이라는 말은 넘어져서 다친다는 뜻이죠.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다가 넘어지면은 다치기 십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은 점차 낙상의 빈도가 늘어나는데 실제로 65세 이상의 인구들을 보면 살면서 3분의 1 이상의 빈도로 이 낙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낙상이 되면은 골절이 생기는데 이 골절이 잘못하면은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나이 들어서 암에 걸리지 않거나 심장병이 걸리지 않거나
뇌혈관 질환이 아니면 대부분은 골절 후유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제법 높습니다. 특히 고관절, 엉덩이 주변 골절이 되면은 네.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폐렴이나 폐혈증, 욕창 이런 것이 생겨서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낙상 예방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낙상을 예방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우선 첫 번째 주머니에 손 안 넣고 다니셔야 돼요. 맞아요. 손 안 넣고. 주머니에 손 넣고 추우니까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기 쉬운데 그러다가 넘어지면은 그냥 중요한 부분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철에 외출하실 때는 꼭 장갑을 껴고 맞아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급한 마음에 가다 보면 종종거리다 가다 보면은 확 미끄러지거든요. 미리 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미끄러운 데에서는 특히 보폭을 작게 해서 무릎을 종종걸음으로 걷는 게 이 낙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집에서는 조명을 밝게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바닥에 특히 욕탕에서 나오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 굉장히 심각하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조명을 밝게 하고 집안에 미끄러운 것들은 다 미리 치워놓는 게 좋습니다. 그 이외에 평소에 균형 감각을 좀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근력 강화하는 운동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도 계속 하고 있는 게 좋은 낙상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서희선 교수님, 1월에 독감은 12월 달에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독감 유행주의보가 작년에 12월 8일 날 발효가 됐는데 올해는 12월 1일 날 됐거든요. 점점 좀 빨라지고 있고 요즘 날씨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갑자기 춥다가 또 막 풀렸다 하는데 이런 이게 급격한 그 체온의 강화가 이 독감 바이러스가 엄청 활성화되는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들거든요. 네. 지금 같이 깊어지는 겨울 1월에서 사실 4월까지 독감이 도는데 독감 예방접종 꼭 해야 되는 위험군은 아시는 대로 뭐 만성 콩팥병이 있다든지 뭐 당뇨나 또 심장이나 이 폐 만성 질환이 있으면 이 독감이 폐렴이 잘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맞으셔야 되겠고 임산부나 뭐 2세 이하의 영유아 특히 요즘 뭐 학교에서 좀 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솔직히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맞아 주시는 게 사실 많이 좋아요. 그래서 예, 독감 예방접종 지금이라도 적극 추천하는데 맞으면 2주 있다가 항체가 생기기는 해서 좀 늦었나 싶으실 수 있는데 아까도 거듭 강조했지만 4월까지도 독감이 A형과 B형이 있는데 지금은 A형이 돌지만 조금 봄으로 갈수록 B형이 돌기 때문에 한 번 접종으로 A, B형이 모두 예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가셔서 접종하시기를 적극 권유를 합니다. 저도 감기가 자주 걸려서 찬바람이 조금만 불면은 감기 걸릴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강차나 도라지즙 같은 거를 좀 자주 먹는 편인데 독감 예방에 좋은 음식 같은 것도 있나요? 다른 내용이 방법이 있는데요. 네. 생강 도라지보다 좀 격이 높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이 감기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달여서 마셨다고 알려져 있는 오과다라는 차입니다. 오과다? 네. 오과다. 오과다가 뭡니까? 다섯 개의 이제 재료가 들어갔는데요. 이제 호두를 한 10개 정도, 그다음에 은행을 한 15개, 그다음에 대추를 한 7개, 그리고 밤도 한 7개 정도, 네. 그리고 생강은 좀 잘 잘라서 두 개 정도 잘라서 한 2리터 정도 되는 물에 넣고 좀 센 불로 끓이기를 시작해서 펄펄 끓게 되면 불을 약간 줄여서 반 정도로 물의 양이 줄어들었을 때 이것을 따뜻하게 해서 마시는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지금 이렇게 오가다를 이렇게 넣습니다. 네, 이렇게. 네, 네. 여기다 보면 이렇게 오가다를 이렇게 넣어서 이 안에 넣어가지고 지금 생강, 호두, 은행, 대추, 밤을 이렇게 넣어서 여기다 이렇게 넣고 지금 끓인 이게 오가다입니다. 오가다. 자, 한번 제가 직접 맛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격이 높은 거래요. 그러니까 차영욱 씨가 드시는 것보다 격이 높은 게 오가다래요. 오가다. 근데 기호에 따라서 꿀을 조금 넣어서 드시면 더 효과를 높일 수 있고요. 맛도 더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근데 먹어도 저는, 되게 네. 구수하고 전혀 구수하고 네. 생강의 맛이 저는 생강차를 먹잖아요. 그 생강의 맛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데 숭늉 같아, 숭늉. 숭늉처럼 구수하네요, 이게요. 이게 뭐 자극적이지 않고요. 어린 아이들도 잘 먹습니다. 네, 그럼 오가다 외에 또 독감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이 또 있나요? 일단 버섯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버섯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이 면역 세포들의 활성을 올려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우리 마늘 있죠. 저희는 마늘 그냥 먹지만 서양 사람들은 이 감기 예방하는 영양제 알약에 꼭 그 마늘이 꼭 들어가요. 그래서 마늘 추출물이 독감 바이러스의 그래 활성도를 억제했다 이런 논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또 사실 비타민 D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직접 이제 운동하는 양도 적어지는데 이런 특히 겨울철엔 특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영양제 형태로 비타민 D를 섭취하실 것도 저희가 노인의학회에서는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비타민 D 섭취가 적은 노인의 경우에 영양제를 이제 형태로 비타민 D를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 이 호흡기 감염, 특히 폐렴이나 감기의 발병률이 50% 감소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비타민 D를 섭취하기 위해서 햇빛 직접 보시거나 아니면 많은 음식들, 뭐 계란이나 지용, 그 등푸른 생선 같은 거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2018년 1월에는 심혈관 질환, 독감, 낙상의 질환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희가 또 예방법까지 가르쳐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2월입니다. 자, 2월에는 어떤 질환들이 있을까요? 특히 중노년들이 주의해야 할 질환은 바로 이런 질환들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노로바이러스 감염, 코막힘, 기관지염. 2월에는 그 손을 쓰는 일이 많습니다. 금년 2월에는 이제 설날이 2월 중순에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은 주부들이 유난히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일을 많이 하면 손을 많이 쓰게 되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나타나서 주부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손목 터널 환자의 약 78%는 여성들일 정도로 이 가사 활동과 손목 터널 증후군과의 연관성은 높습니다. 손목이라는 거는 팔에서 손으로 가는 이행부가 손목이고요. 이렇게 만져보면 앞에 쪽에 도드라진 두 뼈가 있는데 그 사이에 9개의 힘줄과 하나의 신경이 지나갑니다. 그 정중신경이라는 건데 그것이 그 터널에서 눌려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그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손가락이 엄지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반이에요. 네. 그래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거나 밤에 잠을 잘 때 요 네 개의 손가락이 아프게 되는 건데 전형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제 밤에 잠을 잘 때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자잖아요. 그러면 손목이 구부러지면서 그 신경이 딱 눌려서 처음에 잘 때는 괜찮은데 중간에 깨는 거예요. 손이 막 아파가지고 이렇게 떨게 되죠. 그런 게 전형적인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입니다. 뭐 쥐가 나고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명절 때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얘기죠. 아예 그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미리 대비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손목 관절 건강 상태가 어떤지 알아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진단하기 전에 이제 뭐 대비를 남자한테 일을 시키거나 이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혹시 주변에 남자가 없으면 이제 자가 진단을 하시는데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좀 좁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손목 굴곡 테스트 검사법이라는 겁니다. 이제 곧 보여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신경 자체를 이렇게 자극을 해보는 건데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손목을 이렇게 부딪힌 다음에 손목을 이렇게 굽히면 그 힘줄과 신경이 지나가는 터널이 좁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1분 정도 쭉 있으면요. 그 아까 말씀드린 엄지손가락부터 세 번째 손가락까지가 저리고 아프게 됩니다. 이게 한 1분 지나도 괜찮으면 괜찮은 거고요. 이게 그 중간이라도 나타난다 그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그 신경을 직접 한번 눌러보는 건데요. 이게 그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을 잡아보면 이렇게 손목 쪽으로 굽히면 도드라지는 힘줄이 있는데 그 힘줄의 새끼손가락 쪽으로 고기쯤에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톡톡톡톡 쳐보면 그 손가락 네 개가 저린 증상이 나타나면 그걸 티넬 사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손목 터널 증후군의 자가 진단법의 하나입니다. 네, 자 손목 터널 증후군 자가 진단도 해봤고요. 특히 대한민국 주부들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예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방 운동법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근력을 강화하는 게 있고 하나는 스트레칭, 유연성을 증가하는 게 있는데 근력 강화는 평소에 뭐 악력계를 이용을 하든 운동을 해서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거고 오늘 제가 쉽게 보여드릴 거는 이완하는 스트레칭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세 가지 동작으로 나누어지는데 앉은 자리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손가락 끝을 대개를 밑으로 해서 반대 손으로 한번 쭉 당겨보세요. 스트레칭하면은 팔꿈치까지도 쭉 이렇게 긴장감이 가해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게 하고 손을 바꿔서 반대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이제 첫 번째 동작이고요. 두 번째는
주먹을 쥐고 밑으로 이렇게 다시 내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 번째 동작은 반대로 이렇게 제껴보세요. 제낀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뒤로 제껴주도록 제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완을 쭉 시켜서 그런 힘줄들이 쭉 유연성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손을 바꿔서 다시 한번 해주시고. 이런 거를 한 번에 한 10차례 정도 해주시면 충분히 유연성 강화 운동이 됩니다. 네, 자,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한 또 예방법도 배워봤습니다. 저는 2월에 노로바이러스 감염이라고 좀 있는데 서희선 교수님, 이건 여름 아닙니까? 왜 2월이죠? 네, 그거 잘 알고 계십니다. 원래 식중독 하면은 이제 여름이잖아요. 예. 근데 이 노로바이러스는 특이하게 영하 20도에도 견디는 엄청난 이 추위에 강한 바이러스라서 겨울에도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 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지난 3년간 11월에서 2월 사이에 한 3,000명의 환자, 그러니까 연간 한 1,000명 정도가 이 겨울 식중독 환자가 있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아니 겨울에 식중독이 걸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추운 20도, 영하 20도에도 살아있는 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지금 막 여름에 못 먹던 회를 이제 겨울이니까 막 마음껏 드시고 그렇죠. 날로 드시는 게 겨울에도 안전하지가 않고요. 또 냉장고에 넣었던 그런 신선한 야채도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서 드시는 것이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2월에 주의할 질환 중에 보면은 코막힘 기관지염도 있거든요. 사실 요즘 너무 날씨가 춥고 건조해서 저는 맨날 코가 막혀서 밤에 잘 때마다 숨쉬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거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중지로 손으로 수구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 도랑이 있잖아요. 코 밑에 여기를 꽉 누르세요. 손가락으로. 네, 눌러가지고 좌우로 비벼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좀 아파요. 좀 아픈 정도로 눌러서 비벼주시고요. 두 번째는 두 손가락으로 콧날 부분을 꾹 누르셔야 됩니다. 꾹 눌러가지고 이것도 역시 위아래로 한 15번 정도 진동을 계속 주시면 이 부분이 발열이 되세요. 그러면서 혈류가 훨씬 개선이 되기 때문에 숨막힘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편하게 호흡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1년 365일 매일 건강을 챙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2018년 건강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월별로 저희가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2월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 노로바이러스 감염, 코막힘, 기관지염 이 질환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3월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질환들은 바로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은 뇌졸중, 무릎 관절염, 안구 건조증 이렇게 있네요. 서희선 교수님. 네, 뇌졸중은 흔히 그 허혈성 뇌경색하고 뇌출혈 두 가지를 이제 혼합한 말인데요. 아까 제가 1월에 당연히 잘 터지고 뇌경색도 당연히 많이 생기죠. 왜냐하면 그 날씨가 일단 추워지게 혈압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 추운 날씨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자극해요. 추위 자체가 우리 몸에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또 날씨가 추우면 이 혈소판 활성이 증가하고 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그런 체질로 바뀝니다. 누구나. 그래서 이제 그 겨울에 뇌졸중이 생기는 건 당연한데 네. 3월이라고 이제 그 강조한 이유는요. 예. 3월이 되면 이제 그 경보 해제. 그러니까 추운 겨울엔 당연히 이제 기본으로 안 나갔는데 3월이 되면 이제 스물스물 막 운동하시던 분들은 너무 막 산에 가고 싶고 겨울이 막 갔다. 그럼요. 이제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이제 막 이제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일교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때 교감신경 더 활성화되고 또 실제로 일본에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오히려 겨울보다 이 초봄 3월에 이 뇌졸중 발생 빈도가 높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봄에 너무 안심하시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다 해가지고 특히 새벽 무렵에 과하게 운동하시면 혈관도 터지고 막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저는 부모님이 뇌졸중, 뇌출혈로 이런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늘 이 부분이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 뇌졸중 증세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뇌졸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고지혈증, 고혈압, 뭐 당뇨병 세 가지만 알고 계신데 이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도 뇌졸중에 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까 고지혈증 가족력도 얘기하셨는데 그런 질환이 없어도 치주형 우리나라 국민들 4분의 1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잇몸으로 균이 들어와서 이 균이 혈액을 돌다가 이 혈관을 되게 찐득거리게 하는 그런 또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 잇몸에 있는 세균 때문에 심내막염이라고 심장으로 바로 가거든요, 혈관이. 그래서 심장 판막에 균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정도고 또 한 가지는 코골이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코골이가 있는 사람은 2배 정도 뇌졸중이 생기니까 그런 경우도 위험 인자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뇌졸중이 정말 크게 오면 뭐 쓰러지거나 정말 반신불구가 되거나 누가 봐도 아는데 우리가 최근에 미니 뇌졸중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작은 뇌졸중이고 좀 어려운 말로는 일괄성 허혈성 발작이라고 하는 건데 뇌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확 막히는데 이게 우리 몸의 자연 치유 시스템에 의해서 24시간 이내 저절로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어떠냐면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인다든지 갑자기 굉장히 어지럽거나 아니면 한쪽이 정말 팔에 힘이 없는데 하루 이내에 저절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너무 과로했나 봐. 내가 기가 허해졌나 봐. 이러면서 막 보약 먹고 막 이렇게 넘어가요. 저절로 좋아지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미니 뇌졸중일 수가 있고 이런 미니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는 한 달 이내에 정말 뇌 세포가 죽는 뇌경색이 30%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런 미니 뇌졸중에서 오는 그 근육의 마비는 대체로 되게 강도가 약해요. 그래서 정말 팔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근육의 힘이 떨어지는 정도로 이렇게 5단계로 나누는데 중력 방향에 이렇게 역해서 올리지 못하는 정도.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팔을 그냥 쭉 앞으로 이렇게 뻗는 거예요. 이 이제 팔에 이제 근육의 힘이 이제 중력을 반해서 올리면 이제 이건 가장 좋은 건데 이거를 한 10초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면 되죠. 그런데 아주 경미하게 근육에 이제 손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게 10초를 유지 못하고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을 이 근육이 버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경도로 미세하게 이쪽이 떨어지면 이쪽 뇌 혈관이 약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이쪽이 떨어지면 이쪽 뇌에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오른손 왼손을 물건을 짚는데 무게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미미한 근력의 이제 약화를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자가적으로 진단해 볼 수도 이럴 있습니다. 때 빨리 병원 가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허해서가 아니고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다들 그냥 무심히 지나치시는데 얼른 달려가시면 병원에서 오면 특수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뇌졸중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되는 증상이죠. 평소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뭐 뇌졸중 예방법 같은 게 뭐 다른 게 또 있을까요? 기혈 순환을 잘 시키기 위해서 한의학에서는 혈이라고 하는 특정 부위를 침으로 자극을 주는데요. 침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손끝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적당한 자극을 줌으로써 뇌 혈류를 개선시켜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 인중이라고 아까 얘기한 코가 이렇게 도랑처럼 돼 있어요. 네네. 원래 요 중심, 코 밑하고 입술의 정 가운데를 인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본래는 이제 수구라는 혈명을 갖고 있습니다. 요 부위를 지그시 눌러줬다 놨다 하는 그런 형태로 압력을 줬다 풀어줬다 하는 거죠. 본래 혼절을 했을 때 의식이 없을 때 여기다 자침을 하면 회생이 되는 혈이에요. 그래서 뇌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고 또 영양적인 거나 호르몬적인 내용들이 뇌에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는 혈의 특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신문혈이라 해서 요 부위가 신문혈이라는 부위인데요. 이 부위를 조그만 뼈가 하나 있어요. 콩알 같은 뼈가 있는데 그 안쪽 부분을 지그시 눌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신을 맑게 하면서 심장의 열을 이렇게 내려줘서 신문혈을 평소에 좀 자극을 주시는 내용들을 실천을 하시면 예방법도 되고 또 증상이 심한 내용들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저는 지금 무릎 관절염 3월이거든요. 보통 무릎 관절염은 뭐 꼽히는 4월이나 5월일 텐데 왜 3월입니까, 선생님? 조금 전에 서희선 교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겨울 지나고 나서 우리 이제 그동안 겨울 동안 움츠리고 활동을 안 했으니까 이제 운동을 좀 해야지 하고 활동을 늘리게 됩니다. 그럴 때 겨울철 동안에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근육은 약해져 있고 뼈도 약해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활동을 하면 평소에 나타나지 않는 무릎 관절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무릎 환자가 늘게 됩니다. 실제로 심평원 자료를 보면 3, 4월 달에 이 3월 달에 들어서 무릎으로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현저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제 무릎 관절염 없이 여기저기 이제 다니고 막 이래야 되는데 꽃피는 춘삼월 되면 그런 이제 무릎 관절염 없이 좀 다니려면 어떤 예방법이 필요할까요? 이 무릎 관절염 예방법은 3가지를 딱 생각하시면 돼요. 무릎은 체중을 딛는 관절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체중을 빼는 거고요. 2번째는 무릎 관절은 체중이 많이 걸리면서 특히 많이 구부리는 활동에서 부하가 많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거나 가사 활동이 그런 게 많죠. 바닥에서 지내는 활동을 피하셔야 되고 3번째는 무릎에 좋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 허벅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허벅지 근육을 튼튼하게 하면 무릎으로 가는 부담이 줄어들면서 관절염 증상도 좋게 하고 예방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누구나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허벅지 근육 강화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허벅지 근육 강화하는 운동으로 편안하게 의자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자리를 이렇게 앉으시고요. 오른쪽 무릎을 한번 쭉 펴보세요. 그리고 발끝을 내 쪽으로 당겨보세요. 그리고 한번 손바닥으로 허벅지 근육을 만져보세요. 단단하게 근육이 뭉쳐지는 게 느껴지죠? 이게 이제 운동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잠깐 움직이면 운동이 안 되고요. 요체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유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시고 또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시 한번 반대로요. 발끝 올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보니까요 오른쪽 다리는 사실 부들부들 떨리거든요. 근데 왼쪽은 되게 편하기도 하고요. 저도 그래요. 그러세요? 네. 오른쪽에? 네. 막 이쪽은 막 후두루들 거려요 네. 다리가 지금. 오른쪽은 올리기도 힘들고 많이 힘든데 당기는데 왼쪽은 잘 올라가고 쉽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는 그쪽 근육이 우선 연습이 돼 있어서 그럴 수 있고요. 하나는 요통이 있는 허리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그쪽 하체의 근육이 좀 약한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양쪽 다리의 균형이 안 맞으면서 허리 통증까지 있다 그러면 한번 허리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생활 속에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강 달력 만들기로 건강 챙기는 법 알려드리고 있는데 3월 8일은 세계 콩팥의 날, 21일은 암 예방의 날, 3월 24일은 결핵 예방의 날. 3월 달에 챙겨야 될 게 많네요. 오늘 이 시간에 꼭 좀 메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검진하면 그냥 하루에 날 잡아서 다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꼼꼼히 날짜별로 체크하시면 특히 콩팥 같은 경우는 평소에 전혀 증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작심을 하고 알아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초기엔. 그래서 또 병원에 가시면 콩팥 기능은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금방 검사할 수도 있어서 챙겨주시고 암 예방은 2018년은 짝수 되겠네요. 40세 이상의 짝수해가 생일이신 분들은 무료로 나라에서 검사를 해주죠. 혹시 작년에 못 받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올해 소급해서 또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결핵이 요즘에 잠복 결핵이라고 하는데 결핵균이 몸에 있는데 증상이 없는 분들 요즘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과거와 달리 학교나 이런 집단 어떤 뭐 교사나 이런 쪽을 많이 있기 때문에 2주 이상 기침이 나시면 꼭 요즘은 이제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결핵 검사 하시도록 권유하고 있고 기침 예절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요즘 기침하시는 분 없는데 손으로 가리시는 건 절대 안 되고 수건이나 옷소매로 가리고 이렇게 기침해 주신 예절도 에티켓 지켜주시면 손은 좋겠어요. 왜 안 됩니까 이게? 손에 기침하면 이 결핵은 이제 공기 전염이니까 기침하면 손이 다 묻으면 기침한 손으로 악수하면 그분한테 옮겠죠. 그렇군요. 자, 3월에 뇌졸중, 무릎 관절염, 안구건조증, 중노년이 특히 많이 걸리는 질환입니다. 여러분 달력에 꼭 체크해 두셨다가 이달에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년기획 시리즈 3탄으로 2018 질병 없이 건강하게 건강 달력 만들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4월에는 또 어떤 질환들을 주의해야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노년이 주의해야 할 질환입니다. 천식, 춘곤증, 알레르기 질환이 있네요. 4월 이제 따뜻한 봄이 시작이 되면은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피곤해지고 잠이 오고 이러는 소위 춘곤증이라고 그러죠. 이 춘곤증이 오게 되면은 이렇게 자꾸 졸게 되고 그리고 졸는 자세는 무거운 머리를 이렇게 떨구고 자게 되기 때문에 목 통증도 일으키고 허리 통증도 일으키고 디스크 증상도 악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춘곤증 증상은 요즘같이 추운 날에도 밖에 춥게 떨고 있다가 안에 들어가면 졸게 되죠. 이게 제가
사실은 전공 분야이기도 한데 고등학교 때부터 하도 잘 졸아가지고 졸맨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제가 시범을 좀 보일게요. 이게 그렇군요. 이렇게 한 10분, 20분쯤 이렇게 하고 나면요.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되는데요. 의자에 앉을 때 등 뒤에, 뒷바지에 등을 대지 말고 등을 딱 띄고요. 그다음에 턱을 당기면 척추가 똑바르게 씁니다. 자, 이렇게만 해도 벌써 이렇게 마음도 굳건해지고 자세도 똑바라지고 가슴도 펴집니다. 두 번째 할 거는 팔을 펴서 위로 한번 쭉 뻗어보세요. 이 기지개를 펴는 거예요, 한번.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세 번째 동작이 이제 뒷골 이렇게 뒤쪽으로 잡아서 뒤에 날개뼈를 바짝 쭉 붙여보세요. 붙이고 셋을 세볼게요. 하나, 둘, 셋.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이렇게 반복하면요. 조는 모습에서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순식간에 바뀝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돈 안 들어가는 운동법 배우고 있는데 자, 이번에도 우리 김명종 선생님께서 천식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천식에 도움되는 운동법은요. 실제로 우리가 팔을 쓰거나 등을 쓸 때 많이 쓰여지고요. 고개를 돌리고 할 때도 많이 쓰여지는데요. 승모근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승모근 옆에 있는 중요한 혈자리가 하나 있어요. 조 선생님 제가 좀 표시를 좀 해봐드릴까요? 예. 네. 살짝 돌으셔서 고개를 숙이면 툭 튀어나오는 뼈가 있는데요. 그게 7번째 경추 극돌기라는 부위입니다. 여기에서 본인의 손가락 4개 손가락이 닿는 부위, 이 부위가 견중수라고, 이 부위가 견중수라는 부위인데요. 여기에 폐의 기운을 잘 소통을 시켜줘서 기침이나 이런 불편한 이물감 같은 거 있을 때 가래를 잘 뱉어내게 한다든지 그런 효과를 갖습니다. 그냥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근육을 이완시켜서 피로도 풀게 하고요. 폐 기능도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아시고 실천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본인이 하기보다 사실은 상대가 이렇게 이렇게 주물러 주시고 꾹 눌렀다 놨다 해주시면 더 효과가 좋겠죠. 네네. 지금 이 어깨가 좀 정말 피곤했던 게 풀리기도 하지만 지금 목소리가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한평생 자식 위에 조금 전보다 노래가 더 낫네요. 천식 잘 알려진 대로 알레르기 질환이잖아요. 알러지 질환인데 이 4월 되면 일단 꽃가루. 사실 그 천식의 그 유발 요인 중에 꽃가루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4월이 호발 계절이기도 하고 또 황사. 우리가 중국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4월에 황사가 많이 오고 미세먼지가 많은데 사실은 요즘은 이 미세먼지가 사실은 계절을 거의 가리지 않아요. 꽃가루를 제외하고는 또 요리할 때 엄청난 미세먼지 나오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집안 공기도 사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환기를 할 때도 이 대기 순환이 잘 되는 때가 해가 떴을 때예요. 그래서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그나마 미세먼지 조금 좋을 때 얼른 문을 열었다 닫는데 그 닫은 다음에 청소기 돌리시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청소기 돌리는 것 자체가 미세먼지 생기지만 이 초미세먼지는 청소기에 빨리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는 물걸레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병에 걸리고 나가지고 참 고생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하면은 정말 병 없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거든요. 자, 2018년 질병 없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건강 달력 만들기 함께하고 있는데 자, 이제 5월로 가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어떤 질환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바로 벌레 물림. 특히 벌레 물림 조심해야 되는군요. 5월 달에 가정의 날 해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날씨가 따뜻하니까 야외로 많이들 나가셔서 즐기시는 시간들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흡자가 들어가는 3가지를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뱀, 벌레, 그다음에 벌 이런 내용에 물리는 이런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되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니 5월 10일이 여성 건강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평소에는 그냥 지나가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제 건강 달력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특이하게 그게 눈에 띄네요. 아, 5월 우리 10일이? 주부님들 이렇게 평소에 몸이 아파도 병원 가기 꺼려하고 뭐 이러다가 낫겠지. 저도 그러거든요. 조금 아픈 건 병원에 안 가요. 그렇죠. 그럼 이런 날을 핑계 삼아서 주부들이 좀 이렇게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5월 5일 무슨 날? 네.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0일? 여성 건강의 날. 그렇죠. 여성 요 건강의 날입니다. 건강의 날, 여성 건강의 날. 여성들이 어떤 걸 주의를 해야 될까요? 특히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50대 이후의 중년 여성들이 특별히 사실은 증상이 없어도 꼭 챙겨야 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제일 첫 번째는 여성 호르몬은 우리 몸의 방패거든요. 방패가 없어지면은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 증상이 없어도 2, 3년에 한 번씩 골밀도 촬영을 해주셔야 되는데 누워서 하는 덱사라는 방법의 골다공증 검사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50대 정도 되면 사실 자궁 내막암이 조금 발생률이 높아서 대부분 무료 검진은 자궁 경부암만 하게 되는데 이때는 자궁 초음파를 통해서 자궁 내막도 챙겨 주셔야 되고요. 유방암의 경우에는 사실 서양보다 우리나라가 한 10년 정도 발병 그 나이가 조금 젊어요. 그래서 네. 50세 정도에 우리가 나라에서는 엑스레이를 검사를 해주는데 이 우리나라 여성들이 또 치밀 유방의 굉장히 빈도가 높아서 엑스레이 찍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마치 안개 낀 날처럼 안 보이다가 안개 거친 뭐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엑스레이는 이상이 없는데 초음파하면 혹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치밀 유방 있는 분들은 초음파와 엑스레이를 반드시 병행해서 검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달력 만들기 함께 하고 있는데 6월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중노년이 주의해야 할 질환들은 바로 역시 식중독이군요. 네, 아까 2월에 노로바이러스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바이러스를 제외한 모든 대부분의 식중독 바이러스는 이제 여름에 이제 기승을 부리는데 되게 재밌는 게 8월은 아예 한여름이잖아. 이때는 사실 야외 활동 아예 너무 더우니까 안 하시는데 6월에는 이제 각종 야외 행사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여서 어디 이제 가는 행사가 많아서 이 그 조사 결과 보면 8월보다 이 6월이 2배 이상 식중독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외 활동하실 때 뭐 익힌 고기하고 그 날고기에 이 집게를 뭐 이렇게 좀 분리해서 사용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중독 바이러스는 이렇게 아주 팔팔 오래 끓여야 다 죽거든요. 그래서 익힐 때는 좀 완전히 익혀주시고 또 날 채소하고 또 고기용 이런 그 젓가락 뭐 이런 가위나 집게들을 이렇게 좀 분리해서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7월 중노년이 주의해야 할 질환들은 바로 이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대상포진, 유행성 눈병, 무좀, 비브리오 폐혈증. 많은 병이 있네요, 세승 교수님. 네, 사실 대상포진이 뭐 전염성 질환은 아니긴 한데요. 실제로 한 10년간의 자료를 쭉 누적된 데이터를 보면은 정말 이 한여름에 그 대상포진으로 병원에서 진료받았던 환자가 되게 많았다는 기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그 기전, 뭐 의학적 기전은 아니지만 이 열대야 때문에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밤에 한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네. 또 여름에 또 이제 땀도 많이 흘리고 이제 노출이 되는 계절이기도 한데 어쨌든 탈수가 되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또 너무 입맛이 없어서 거의 못 드시고 막 더우니까 이렇게 돼서 또 식사량이 너무 부실해지거나 또 특히 이제 한여름 되면 이제 노출의 계절이니까 젊으신 분들은 다이어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단백질 음식을 좀 소요를 해서 잘 안 드시면 단백질을 안 드시면 어떻게 되죠? 면역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 이 대상포진은 몸에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지면 얘네가 이기는 거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졌다, 대상포진 생겼다 이거랑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포진에 걸리면 그 통증이 엄청나다고 제가 그렇죠.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물집이 네. 없어져도 그 통증이 남나요? 그래서 일부 뭐 보고에 보면 암성 통증, 뭐 아기 낳을 때 통증과 뭐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보고도 있고 하는데 뭐 눈에 오면 실명이 될 수도 있고 귀에 대상포진이 생기면 정말 실명할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고 특히 60세 이상에서 대상포진이 생기면 반수에서 대상포진 호신경통이라고 완전히 물집이 아물었는데 그 자리가 계속 신경통, 찌릿찌릿 정말 옷깃만 스쳐도 찌릿거리고 옥신옥신 정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예방하려면 빠른 시기, 골드타임이라고 그러죠. 네. 발병하고 3일 이내에 치료하면 굉장히 좋은데 또 문제는 이게 그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굉장히 의사들이 잘 곤욕스러워하는 병 중에 하나라서 그냥 감기 같은 가벼운 그런 느낌으로 그냥 열만 내고 쑤시는 경우도 있고 막 심근경색처럼 막 조이면서 가슴이 아프거나 정말 디스크인 줄 알거나 이렇게 정말 다른 내과 질환을
인줄 알고 돌다가 이제 수포가 한 며칠 있다 생기는 맞아요. 이런 경우가 많아서 늦게 진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기에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이 심각해요. 그럼 대상포진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내용으로는 예방 접종을 맞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를 참고하셔서 예방 접종을 적극적으로 조금이라도 나이가 젊었을 때 맞도록 하시고요. 또 계절적인 내용 때문에 여름철에 눈병이라든지 무좀과 같은 이런 질병들이 만연되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위생에 더 철저히 기해서 이런 병들에 이완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서혜성 교수님, 대상포진은 한 번만 딱 맞으면 돼요? 대상포진은 생백신이에요. 살아있는 균이에요.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는 한 번 맞으면 평생 면역이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이제 한 7, 80 나이가 들면 한 번 더 부스터 해야 된다는 연구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 번 맞으면 평생 간다고 돼 있고 그런 해외 학회들은 50세 이후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으라고 돼 있는데 이제 60세, 70세로 갈수록 이 항체가 생기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젊은 나이에 맞으시라는 그런 권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생백신이기 때문에 아주 심한 면역 억제,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맞으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항암 치료가 끝나고 3개월이 지났다든지 임산부는 금기이고요. 정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당뇨가 있거나 어떤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그 생백신으로 인한 금기가 있다는 점만 좀 주의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또 7월 28일 세계 간염의 날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 질환을 그냥 무방비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월마다 체크를 해가지고 미리미리 주의한다면 여러분 병 없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자, 8월은 어떤 질환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특히 중노년들이 주의해야 할 질환들은 바로 이게 있습니다. 요로결석 통풍이 있네요. 김명동 교수님. 여름에는 아무래도 땀을 많이 흘리게 되죠. 무더위 때문에. 그러다 보면서 수분 섭취가 적절히 되지 않으면 우리 몸의 요산이나 칼슘들이 덩어리를 지는 그런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게 한 달, 2달 지나다 보면 요로의 결석 같은 것이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는 내용이 필요하겠고요. 또한 겨울에도 역시 물을 안 마시고 활동을 하지 않으면 결석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수분 섭취를 좀 충분히 하시는 내용이 매우 중요한 방법일 것입니다. 요로 결석과 우리가 통풍은 사실 사촌간의 질병인데요. 통풍이 사실 계절을 타는 질병은 아닌 걸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일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주 한여름에 통풍의 발병 빈도가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고온이 요산을 만드는 능력을 이제 증가시키기도 하고 탈수가 되면은 이 요산 크리스탈 결절이 더 잘 뭉쳐지고 생긴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사실은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잘 결석이 생길 수는 있고 우리나라 연구 결과 보면은 이 통풍이 제일 생기는 원인이 뭐냐면 술이거든요. 근데 술하면 이제 여름에 맥주도 이제 시원하게 드시기도 하지만 그럼요. 너무 더우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이제 지났는데 12월에 우리가 연말에 얼마나들 회식하세요. 그래서 연말 회식 뒤끝에 폭주하고 통풍이 확 번지시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1월에도 요로결석 생기는 거, 통풍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셨어야 되는데 12월 말에 음주를 과하게 하시면 이제 통풍 발작이 아주 연관성이 많은 걸로 되어 있어서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정말 술을 줄여야 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질병이 없어야 됩니다. 건강하게 보내려고 하면 건강 달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9월 보겠습니다. 벌써 4, 4분기입니다. 9월은 요통이군요. 요통, 허리 아프다는 뜻이죠. 이 9월에는 대략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 때는 이 차량 이동도 많고 집안일도 많이 하게 되고 또 고향을 방문하게 되면 잠자리도 바뀌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허리 아프기 딱 좋아요. 그래서 평소에 허리 아픈 걸 예방하기 위해서 튼튼하게 허리 근육, 복근 이런 걸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추석 명절 때는 주부님들이 평상시보다 일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그때 가서 겁난다고 운동하는 건 소용없을 것 같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요통에 조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운동법이 있을까요? 네, 알려드릴게요. 이 허리 요통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법은 한 가지는 근력을 키우는 거고 다른 하나는 허리 주변의 유연성을 키우는 건데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 오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직접 배워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허리 아픈 분들이 쉽게 마찬가지로 침상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가르쳐드릴게요. 먼저
바닥에 한번 천정을 보고 반드시 누우셔서 이렇게 하시고 무릎을 90도 굽히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이 상태에서 허리를 엉덩이를 들어서 쭉 최대한 펴보세요. 이렇게 하면 허벅지 근육하고 복근하고 배 근육하고 허리 근육이 다 되면서 고관절이 신전이 되기 시작해요. 고관절막이. 다시 내리시고요.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누우셨다가 이 상태에서 일어나려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 빼고. 하나,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두 분 다 따라 하실 수 있겠죠? 네. 크게 허리 아픈 분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 더 시작.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보다 이제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오른발을 쭉 뻗어보세요. 오른발을 쭉 뻗고 됐어요. 오른다리를 왼다리처럼 이렇게 쭉 같이 높여주세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허리 근육 힘 들어가는 거 느끼세요? 네. 그렇죠? 다리 드는 것 같지만 다리 근육은 물론이고 허리 근육도 들어져요. 다시 다리 한번 바꿔서 오른손, 이번에는 오른다리를 굽히고 왼다리를 펴서 같은 걸로 한번 높여보세요. 지금 요통을 자, 예방하는 운동. 왼다리 들어보세요. 무릎 높이만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9월에는 건강에 관련된 날들이 되게 많네요. 맞아요. 네. 9월 4일 콜레스테롤의 날, 9월 7일 위암 조기 검진의 날, 9월 9일 귀의 날,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 어떻게 네, 이 중에 가장 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봐서 고지혈증인 것 같아요. 특히 중년 여성들, 아까 제가 호르몬이 방패라 그랬는데 이 여성 호르몬이 또 콜레스테롤을 잡아주거든요, 올라가지 못하도록. 특히 우리 주위에 폐경되고 고지혈증이 갑자기 생긴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폐경 이후에 콜레스테롤 수치 꼭 한 번쯤 꼭 반드시, 역시 고지혈증도 증상이 없기 때문에 네. 검사 한번 받아보시고, 또 고지혈증 아시는 대로 기름진 음식 드시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예 그냥 고기를 딱 끊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고 영양실조 걸리시죠? 살코기 위주로 드시고, 또 좋은 기름도 기름이거든요. 우리가 견과류 같은 거 좋은 기름이긴 한데 일주일에 2번 이상 너무 많이 드시면 이것도 고지혈증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견과류도 주 2회 이하 정도로 적절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김병동 교수님,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이네요. 네, 뭐 비장한 것 같습니다. 극복하라고 하니까요. 극복해야죠. 뭐 그날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좀 치매에 대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걱정하는 질환 중에 대표적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뇌의 혈액 순환은 결국 말초 혈액이 잘 순환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손가락, 발가락을 자주 움직여서 말초혈관이 잘 순환되게 하는 내용이 치매 예방에 적절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 방법들을 활용하는데요. 우리 물개박수로 해서 손끝을 부딪히는 내용도 네. 이 말초 순환을 잘 시켜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엄지하고 검지를 교차해가지고요. 그 다음 검지하고 교대로 이렇게 옮겨서 하는 방법을 계속하는 거죠. 이게.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거미가 줄을 타고 와, 내려갑니다. 어려운데, 이거? 이렇게 잘 안 되는데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이 손동작이 굉장히 유연해지고 고봤던 것들이 훨씬 편해져요. 그래서 이 동작을 그냥 우연히 자동차 타고 가시더라도 이렇게 반복해서 해보시는 것을 하시면 좀 어려운데 뭐 처음 익히기가 좀 어렵죠. 네. 잘 하실 수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방법이 손끝을 가지런히 해가지고 두피 부분을 적당히 톡톡톡톡 두드려주는 거죠. 두드려주다 보면 뭐 두통이 있다든지 할 때 우연치 않게 아픈 부위를 두드리다 보면 이 진동에 의해서
말초 혈액들이 순환이 잘 되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내용들을 경험하는데요. 뇌 혈류를 개선시켜줍니다. 치매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특히 치매는 여러분 특별히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정말 우리 특히 중노년들이 주의해야 할 질환들이 있습니다. 2탄은 은퇴 달력이었고요. 3탄은 바로 건강 달력 만들기입니다. 여유만만히 준비한 신년 특집 3탄. 자, 10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노년들이 주의해야 할 질환들은 바로 이게 있습니다. 지방간. 최선 교수님, 지방간. 네, 10월 사실 뭐 가을을 얘기하는 건데요. 실제로 그 어떤 통계 연구 결과를 보면요. 그 간 수치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가을철에 제일 높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가을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름에 없었던 식욕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입맛이 땡기는데 또 여름철을 지나서 이제 뭐 다들 학교나 이런 회사 뭐 계약하고 휴가 갔다 오시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뭐 회식 자리도 이제 활성화되면서 네. 술자리도 많아지고 또 맛있고 그러니까 살이 찌면서 사실 지방간이 생기는 거죠. 지방간이. 특히 술을 안 먹어도 아주 그 체중이 증가되면 칼로리가 잉여 칼로리가 갈 데가 없어서 가는 데가 바로 지방이 간에 가는 거 다 아시죠? 네. 특히 지방간이 심해지고 오래 지속되면 간염, 간경화, 간암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간 건강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적고 계시죠? 네. 자, 11월 달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노년이 주의해야 할 바로 질환들입니다. 질환은 뭐가 있냐면 우울증이군요. 네, 사실은 우리가 가을 타는 남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가을 타는 여자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일조량에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는 아주 그 중요한 분기점이 11월이 될 것 같은데 네. 당연히 이제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행복감을 주는 세로토닌, 그다음에 잠은 잘 자게 하는 멜라토닌 이런 호르몬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정확한 계절성 정동장애 또는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우울증과 약간 차이는 특히 이런 가을을 타는 남성이나 여성의 경우에 되게 피곤은 한데 되게 식욕이 땡겨요. 네. 예, 그런 일반 우울증하고 약간의 차이가 약은 비슷하지만 그리고 남성들은 가을을 타도 되게 심하게 앓습니다. 그래서 자살 사고도 더 많고 정말 사고 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제 여자들은 좀 약하게 앓죠. 여자들이 훨씬 발생 빈도는 높은데 약간 약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우리 11월 중에 우리 남편분들 조금 우울해하시면 조금 우리 어머님도 긴장하셔야 되고 같이 이렇게 햇빛 보면서 많이 걷고 다니고 하면서 이렇게 감정 상태를 좀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11월 1일 날 11월 11일이 눈의 날이고요. 11월 14일이 세계 당뇨의 날, 11월 17일이 세계 폐암의 날이네요. 네, 김영대 교수님. 이런 내용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요리를 자주 하시는 주부하고 요리를 하지 않는 주부의 폐암 발병률이 다르다는 거죠. 요리를 자주 하는 분들이 폐암 발병률이 8배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조리할 때 여러 그 비산하는 향취 내용들이 결국 폐암을 유발시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리할 때는 이제 용기에 뚜껑을 덮고 또 환기를 잘 시키는 내용이 필요하겠고요. 또 그 주방 주변에 창을 많이 열어가지고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내용을 통해서 폐 건강을 잘 관리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2018년도 이제 다 가고 한 달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2018년 지금 1월 지금 잘 여러분 계획한 대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특히 이렇게 매달 주의해야 할 질환들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어떤 질환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특히 중노년들이 주의해야 할 질환들은 바로 이게 있습니다. 50견 피부 건조증이 있네요. 자, 50견 그러면 50세가 될 무렵에 나타나는 어깨 통증을 얘기하는데 네. 사실은 이게 50세에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젊은 나이에 40대에도 올 수 있고 60대, 70대에도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깨 주변의 활동이, 운동이 부족해지면은 어깨를 감싸는 관절막이 얼어붙는 거라서 이 영어로는 프로즌 숄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동결견, 얼어붙었다 그런 뜻의 관절 증상입니다. 저는 목,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교정을 자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50견이라는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증상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어깨에 나타나는 관절염이 되게 3가지가 있어요. 병 상태가. 50견, 관절 전체가 관절막이 얼어붙어가지고 굳어서 전방향으로 못 움직여지는 게 되게 50견이고요.
어느 방향으로는 움직이는데 딱 한 방향으로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 수는 있는데 이렇게 안 되는 게 충돌 증후군이고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게 회전근개 파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12월에 많이 생기는 오십견이라는 거는 대략 어떤 이유로든지 내가 활동이 좀 줄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깨가 아프기 시작을 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전방향으로. 그러다가 밤에도 자다가 너무 극심한 통증으로 깨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오십견에 아주 도움이 되는 운동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어깨 운동은 아프거나 힘들면 오히려 해가 돼요.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돼서 한번 자리에 우선 누워보세요. 자리에 눕고 편하게 누우셔서 내가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 싶으면 먼저 팔을 쭉 들어서 위로 올려보세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그걸 쭉 눌러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고 이게 끝까지 안 되면 요 중간에서 멈췄다 그럼 여기서 멈추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안 가도 괜찮아요. 할 수 있는 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를 반복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요거를 굴곡 운동이라고 해요. 맨 먼저 하셔야 되는 운동이 이거예요. 이게 제일 덜 아픕니다. 그러니까 50견이 자꾸 팔이 안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끝부분에서 조금 더 그거를 5초 정도 유지를 해주면 차츰차츰 나아집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예. 두 번째 우리가 시도하는 게 외전이에요. 돌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팔을 옆에다 붙이고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게 베개가 있으면 여기다 놓고서 쭉 밀어주는 거예요. 반대로. 반대 손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교수님 밀 때 이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밀리지 않으려고 해야 되겠네요? 이게 사실은 아파서 그렇게 안 되고요. 그거는 힘을 빼고 자기도 가려고 하면서 반대 손으로 미는 게 좋아서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티바 같은 등산용 지팡이 같은 걸 이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걸 잡게 하고서 이걸 밀어주면 얘는 가려고 그러고 아픈 쪽은 가려고 그러고 반대쪽에서 밀어주는 걸로 끝부분에서 5초 정도 가게끔 힘을 주는 겁니다. 예. 질병 없이 건강하게 건강 달력 만들기를 완성해 봤습니다. 26가지 질환들을 살펴봤는데 자 미리미리 중요년들이 주의해야 할 질환들을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참고 잘 하셔가지고 2018년은 정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열마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마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